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내부 관련 시사입니다. 전체 북한 주민을 향한 김정은이 1일 지시문이며 노동당이 1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이 매일 게재한 중요 기사를 분석하고 주간 관련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첫째, 2월 16일을 계기로 소위 김정일이 애국 업적 선전. 두 번째, 김정은이 소위 농업 근로자들에게 보냈다는 서한에 대한 선전. 셋째, 소위 지상대 지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검수 사격 시험 관련 기사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북한 시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김정일 출생 80도를 계기로 진행하는 소위 김정일의 애국 업적 선전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직접 검토하고 게재 비준한 관련 기사에서 김정일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첫째, 김정일은 김일성의 높은 뜻을 받들어 강대하고 융성번영하는 나라 건설을 필생의 위협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한 생을 깡그리 바쳤다. 둘째, 김정일은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용도로 역사의 준엄한 실현 속에서도 조국과 인민을 굳건히 수호하고 북왕조국 건설이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 중에서 제일 앞거는 김정일이 소위 인민사랑에 대해 아주 격조 높이 선전한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일은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도류에도 꽃을 피우기 위해 평생을 쪽잠과 제기밥으로 혁명 용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명절날 휴식일 지요 생신날에도 인민을 위한 현지 지도를 이어갔다. 다음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즉 되지는 날까지 인민행 열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렸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김정은은 위대한 장국민, 즉 김정일이 한평생을 쥐어짜면 인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작년 노동신문이 선전한 겁니다. 김정은이 오용납할수인 노동신문은 이번 관련 기사에서 펼치면 바다가 되고 싸우면 하늘에 닿을 김정일이 한평생 그 업적은 죄짜면 오직 인민뿐이다.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소위 인민사랑이 명백한 물리적, 물질적 증거는 국가의 정치, 경제를 사유화하고서도 전시도 하는 평화식에 300만 이상의 주민을 아사시키고 수십만이 탈북의 길에 오르게 하고 북한 전역에 수십만 꽃제비가 넘쳐나게 만든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김정은과 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북한 전체 주민이 사람답게 살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 관련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 대회에 보낸 서한 중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강요한 선전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김정은이 소위 농업근로자동맹 제9차 대회에 보낸 서한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제일 웃기는 것은 김정은이 이번 서한에서 가까운 앞날에 농촌경리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정비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겠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외면상 김일성 흉내를 내도 현실적으로는 김일성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김일성은 이미 70년대 중반에 쌀로부터 송산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농촌경리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정비화를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농촌경리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정비화를 농촌혁명, 농촌진흥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참 초라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이번 서한에서 제시한 과업 중에서 제일 핫한 몇 가지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그 중심 가업을 전체 농민을 당위 사상으로 무장시켜서 그들을 농촌혁명가 애국적 농업 근로자로 준비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열했는데 그것은 농민들이 포전에 나갈 때도 하고 돌아올 때도 하며 일하면서도 하고 작업 휴식 참여도 하며 강연 해설담화 방식으로도 하고 문답식 학습 방법으로도 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됨이 없이 농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중심 가업으로 하면 농사는 누가 짓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농민들에게 주문한 소위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업입니다. 김정은은 이 문제에서 먼저 농업 근로자들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 뒤떨어진 문화 수준, 되는 대로 생활하는 뿌리 깊은 생활 인습을 운운했는데 사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이 반세기 이상 철권 통치 하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김정은은 농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문했습니다. 전체 농민이 옷차림과 머리 단장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 또 전체 농민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해야 한다. 또 전체 농민이 집 안팎을 깨끗이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 농민이 순박하고 군면할 뿐 아니라 고상한 인격을 갖춘 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김정은의 주문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범죄의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망고의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농민들을 얼마나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봤으면 순박 군면까지 껴들고 이런 막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북한 내부 관련 세 번째입니다. 소위 지상대 지상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홈수 사격 시험과 관련된 자랑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월 31일 지상대 지상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진행하고 그 정확성과 안전성, 효과성을 확인, 더 나아가서 소위 전략무기 최우선 과업 완수라고 객기를 부렸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저는 제가 전문 분야였던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984년 10월 25일 김정일이 지시로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1987년 4월 11일 역시 김정일 지시로 그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역사를 아는가?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중거리 탄도 로켓 개발을 위한 10월 25일 과학자 돌격대, 장거리 탄도 로켓 개발을 위한 4월 11일 과학자 돌격대의 정치분과 소속 돌격대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결국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역사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38년입니다.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역사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35년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검수 사격을 했답니다. 북한 관련 부문에서의 검수 사격의 의미는, 그 본질은 대량 양산을 위한 기술 준비 문건 완성입니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서 17년 동안 일했던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량 양산이 더 문제입니다. 북한은 자동 제어 부품을 전적으로 대외 범죄적 밀수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계 설비들의 수준이 굉장히 낙후한 국가입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북 유엔제재 포위망, 특히 대량 살상 무기 부품 조달 관련 대북 제재 등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양산 및 무기체계 도입은 앞으로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누구도 모릅니다. 결국 북한이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곰수 사격 시험을 진행하고 그 정확성과 안전성, 효과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허세입니다. 북한은 1984년 10월 25일 중거리 미사일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 게 1990년대 초인데 그것을 화성 5호라고 붙였습니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은 화성 계열로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험 발사 순위로 번호를 매긴다는 상식도 알려드립니다. 김일성 족속은 이런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마다 북한 전체 주민 사회를 상대로 시종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개발에 든 돈을 인민 생활에 돌렸더라면 우리 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내몰고 남조선을 해방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으니 허리띠를 더 조여매자. 이게 김일성 족속이 반세기 이상 부르짖은 레퍼토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 족속은 정말로 북한 주민 사회에도 계륵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일성 족속이 대량 살상무기 보유 야망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기네가 말하자면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시험 발사탄이라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관국들을 얼마든지 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외부 관련 시사입니다. 올해 들어 김정은 정권은 7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했는데 그 명백한 목표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이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노리고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1990년대 초중반에 김일성, 김정일은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입만 벌리면 이렇게 채창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니까 미국 놈들이 회담하자고 나온다. 그거 없어봐. 미국 놈들이 우리를 상대나 하겠는가? 이렇게 나불댔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핵을 혁명유산으로 물려받고 김정일로부터 중장거리 미사일을 소위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은 김정은은 그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북한 관련 대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최근에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또 어제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북핵 폐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유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미일 유엔 대사는 북미사일 도발에 대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역시 평화 대화를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결론은 공산 중국에도 김정은 북한은 계륵이나 같다는 그 뜻입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는 몹시 밉지만은 북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타 문제들이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일단 안정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해서 평화요 회담이요 떠들고 있다는 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산 중국의 대북 자태는 본질적으로 볼 때 북한 무시 정책이나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이렇게 봉쇄 제재당하고 버려지는 로상에 딱 놓여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